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면 이 사람이 미쳤나? 라고 생각하실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일부 이 책을 읽다가 막 헛구역질을 했다라거나 뭐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제가 이런 글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혐오스러운 내용이 뭐 일부 있는 건 뭐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모두 배제했습니다. 이 틈새라면을 안성탕면 순화군으로 제가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인사부터 할게요. 어라 또 오셨네? 제가 왜 이 말을 왜 할까? 자, 에필로그인데 가모 미노루라는 사람이 체포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 곁에는 이제 허탈하게 바라보는 마사코와 이제 미노루에게 살해된 듯 보이는 시신이 같이 있는데 경찰은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선 미노루에게 이게 당신 짓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 이야기하게 되고 이후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제 이야기가 과거로 넘어가는데 지난 2월 초순쯤 마사코는 처음으로 내 아들이 범죄자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이듬해 사내 아이를 낳고 연달아서 딸아이를 낳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단독주택에서 그동안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내는 한마디로 평범한 뭐 전원주부였다고 스스로도 생각했는데 우연히 아들 방 쓰레기통에서 검붉은 액체가 든 비닐봉투를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미노루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건 마사코가 의심하기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 무렵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아이가 시작이었는데 강의를 빼먹고 자신과 커피나 한잔 하자던 이야기가 결국 잠자리까지 갔고 살인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미노루는 예전부터 자신은 남들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런 짓을 했단 걸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데 미노루는 이제 한번 살인의 맛을 안 이후로는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마사코는 언제부턴가 아들의 태도가 이상해졌다는 걸 느꼈고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생긴 게 아닌가 했었는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종종 아들 방을 뒤지곤 했다고 나오거든요. 헌데 이제 대학 조교수인 남편이 이제 아들도 대학생이고 성인인데 그런 짓은 하지 말라 해서 참고 있었는데 결국 마사코는 아들 방 쓰레기통에서 비닐에 쌓여진 뭐 검붉은 무엇인가를 발견한 거죠. 근데 그것이 돼지의 피인지 닭의 피인지는 모르지만 비릿한 피내음만은 분명했음을 마사코는 느끼게 됩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다음 날 미노루는 학교에 가지 않아요.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저 열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둘러대고 말았는데 그때 TV에서 미노루가 죽인 살인사건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미노루는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자신이 벌인 사건이 나오는 걸 보고선 묘한 흥분감과 희열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노루는 이때의 자신을 스스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정상은 아니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거죠. 이후 겨울방학이 되면서 미노루는 이유 없이 거리를 걷는 일이 많아졌다고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주쿠에 있는 게임센터에서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접근하는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되고 미노루는 다시 한번 이 소녀라면 내가 사랑할 수도 있겠는걸 이란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 아들의 쓰레기통에서 그것을 발견한 마사코는 남편과 이거를 의논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들 방을 뒤지지 말란 이야기를 어긴 게 들킬까 싶어서 혼자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TV에서 작년에 발생한 살인사건과 유사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번에 발견된 여성의 경우는 신체 부위 일부가 도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게 엄청 완곡하게 제가 표현했죠. 이 정도면은 너무 잔인해 뭐 이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 마사코는 그 뉴스를 본 이후 잠을 청하지 못해요. 뉴스의 내용과 함께 아들의 방에서 본 그것이 계속 이제 오버랩이 되기 때문인데 이후에 범인이 체포되면 가족들과 함께 우스갯소리로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마사코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뉴스에서는 살해된 여성이 1월 4일에 죽은 걸로 확인된다 하는데 마사코는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때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미노루는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후 시이 돌아설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범행 이후에 무언가 달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건데 고민 끝에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도려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세밀하게 책에서는 그 과정이 설명되는데 제가 그런 걸 묘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간단한 요리 상식 같은 걸 이야기해 볼까 해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책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수육을 할 때 앞다리살이라거나 목살 같은 지방기가 적은 부위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삼겹살 같은 거는 지방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칼을 잘 가르셔서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방이 많은 부위를 이렇게 막 자르다 보면은 미끄덩거리는 지방기가 칼에 막 엉겨붙기도 해서 칼날이 잘 안 들거든요. 아시겠죠? 마사코는 온갖 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들어와서는 이 집안에 살인마가 있다 하면서 뭐 고함치기도 하고 막 창문으로 막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꿈을 꾸기도 해요. 하지만 뉴스가 나온 이후에도 일상은 변함이 없었고 불안한 건 마사코 혼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인차 다시 한번 아들 방을 뒤져봐야겠다 생각하게 되는데 아들은 겨울방학이 시작된 이후로 방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한번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뒤져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에는 막 종종 비디오 등을 빌려와서 보고 남은 게 방에 어질러져 있기도 했었고 새로운 만화책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상할이 많지 깔끔하고 평소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돈된 방의 모습이었어요. 어느덧 미노루는 다음 타겟을 찾아서 밤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봉기의 어느 술집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호텔까지 여성을 끌어들인 미노루는 범행 전에 가방에서 카메라와 삼각대를 꺼내 설치를 해요. 그리고는 2시간짜리 테이프가 작동하는 걸 확인하고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범행이 이제 대범해지고 진화가 되는 거죠. 뉴스에서는 세 번째 살해당한 여성의 소식이 나오고 있었고 저 일은 우리 가족과는 연관이 없어 라고 되뇌우고 있었지만 마사코의 눈은 자연스럽게 아들의 방 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밤 아들은 이제 집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형사 히구치는 세 차례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알아낸 사실이라고는 한 달 간격으로 살인이 발생했다는 것 정도였지만 장소와 요일은 불규칙하였기에 딱히 알아낸 게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히구치는 평일 새벽에 범행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 걸 봐서는 범인은 출근 시간에 엄격하지 않은 직장인이거나 혹은 학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행이 요코하마인 것으로 보아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 차로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지게 돼요. 미노루는 자신이 촬영한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즐기던 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미노루의 어머니는 일찍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친구들 어머니에 비해서는 젊었고 어릴 때 미노루는 그런 어머니가 좀 자랑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딱 깨닫게 되는 게 자신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 하다가 자신이 죽인 여성의 테이프를 보다가 내가 진짜 사랑한 건 어머니야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마사코는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을 뽑아서 샅샅이 읽기 시작해요. 기사 속 내용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한 범행이었는데 그 중에 애매한 목격담도 몇 가지 있는 걸 찾게 됩니다. 그 내용은 30세 전후로 보이는 중키의 남성이란 것과 세 번째 사건 때 흰색 세단을 타고 있었다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마사코는 그 애가 어른스럽긴 해도 30세 이상으로는 보일 리가 없을 거고
타는 차가 흰색이긴 하지만 세단은 아니니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사코는 세단이란 단어의 뜻을 몰랐어요. 원래 남편이 타는 차를 최근 아들이 종종 몰고 나갔는데 분명 차의 이름은 코롤라였고 세단은 아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코롤라는 도요타에서 생산하는 세단형 자동차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집 앞에 트럭 있던데 누구 거야 했는데 우리 차는 포터니까 내 거는 아닐 거야 뭐 이랬다는 거죠. 미노루는 당연하다는 듯이 거리를 나갑니다. 그리고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는 외출할 때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녀요. 요즘 들어서 어머니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날 미노루는 집에 있는 차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을 태우고선 요코하마로 향하는 걸 성공하게 돼요. 미노루는 그날 아침까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고 그녀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마사코의 집에 웬 경찰이 방문해서는 흰색 코롤라를 가지고 계시냐라며 물어봐요. 순간 몸이 휘청하면서 걱정했던 그 사건이구나 라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경찰은 흰색 차가 있는 집을 조사할 뿐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단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평소 차는 누가 이용하는지와 그들의 근무지 등을 회란판에 적어달라 하는데 마사코는 엉터리로 적으려고 하다가 경찰이 그 정도도 모를까 싶어서 남편과 아이들의 근무지와 학교를 적어내요. 경찰은 그것을 보고서는 남편분은 근처 대학에서 근무하시고 아드님은 그 학교 학생으로 계시는군요 라면서 돌아갔는데 마사코는 진짜 경찰이 그냥 방문한 건지 아니면 무언가 알고 온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평소와 달리 아들 방을 결국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방 안에서 황급히 무언가를 숨기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사코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문을 열게 되는데 방 안에서는 다급하게 엄마 들어오지 마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마사코는 아들 손에 감추듯 들려있는 비디오 테이프와 TV 화면에 외부 2라고 적혀있는 글자를 보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보고 있던 비디오 테이프를 빼냈다 이거죠. 마사코는 이제 순간 무어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이내 아들은 나가라니까 라며 소리치고는 방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피 묻은 비닐봉지며 범인이 타고 다닌 흰색 자동차 그리고 몰래 보던 비디오 테이프 그날 밤 마사코는 지금껏 자기가 망상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향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마사코는 우연히 뒷마당 흙이 평소와 달리 헤집어져 있는 걸 보게 되고 의아하게 생각해서 파보게 되는데 모든 것의 시작이기도 한 검은 비닐봉지가 또 하나 묻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조심스레 그 안을 열어보게 돼요. 히구치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근처에 위치한 술집을 돌면서 당시 목격자가 있을지 탐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술집 바텐더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살해된 여성이 이야기를 나눈 남성의 인상착의에 관한 것이었는데 나이는 대략 30대 정도였고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던 게 기억에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히구치는 대학원생이면 20대 중반일 텐데 30대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되묻는데 바텐더는 재수를 하거나 유급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정도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모두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 뭐가 중요하겠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듯 이름이 가모 뭐라고 했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들은 히구치는 가모우는 흔한 성씨가 아니니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3월 28일인데 지금까지는 대략 언제부터 언제 이랬던 거에 비해서 명확하게 날짜가 적혀 있죠. 미노루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술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말을 건넸고 같이 근처 호텔로 향하게 돼요. 마사코는 자신의 눈으로 명백한 증거를 보고 맙니다. 여러 번 검은 봉지 안에 든 것이 지금껏 살해당한 여성의 일부라는 게 분명했지만 혹시나 이것을 가족들 앞에서 공개하게 되면 아들이 폭력적으로 변할까 시이 말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경찰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28일 날 저녁 아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 밖에 나서는 걸 마사코는 보게 되고 어딜 가냐는 질문에 엄마는 모르는 친구야 라며 아들은 대답합니다. 그 말에 마사코는 오늘은 몰래 아들의 뒤를 쫓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노루는 당황스러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여성이 반항을 한 것도 있었지만 그때 방해꾼이 호텔 방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미노루는 어째된 일인지 머릿속이 의문뿐이었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튀죠. 근데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미노루는 그 방해꾼을 칼로 찌르고 호텔을 벗어나면서도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거는 자신이 지금껏 벌인 일이 모두 발각되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신경 쓰진 않았지만 마당에서 사라진 2개의 비닐봉투며 방 안에 놔둔 비디오 카메라의 위치가 묘하게 달랐던 것들이 이제서야 모든 게 매듭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미노루는 이제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집에 계실 어머니를 떠올리게 돼요. 마사코는 아들 뒤를 뒤쫓다 어느 호텔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마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죽은 시신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불길한 마음에 다가가 보니 그것은 싸늘한 주검이 된 자신의 아들이었는데 마사코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열하게 되고 히구치는 그 모습을 보고선 범인으로 추정되는 죽은 남성의 어머니인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멍한 눈동자의 마사코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히구치는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는데 가모우라고 적힌 명패 앞에서 마사코가 겨우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히구치는 얼마 후에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되고 순간 예사롭지 않다 느껴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그곳에선 어느 중년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로 보이는 노인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죽인 후에 그것을 탐하고 있는 기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집에 도착한 마사코는 허탈한 눈동자로 그것을 바라보며 말을 잃고 말아요.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우선 이 사건의 범인인 미노루는 마사코의 아들이 아니에요. 남편입니다. 빠밤. 그러면 마사코가 계속 의심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가모우 시니치라고 호텔에서 방해자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게 아들 시니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미노루에게 죽은 노인이 있는데 그것은 가모우 요코라고 미노루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아들이 2명, 어머니가 2명이 있는 거죠. 대략적인 관계도는 이렇게 될 텐데 제가 설명드리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엄마라고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어머니라고 제가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시니치는 자신의 아버지 미노루가 뭔가 이상하다고 좀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헌데 그런 모습을 엄마 마사코는 우리 아들이 이상해 라고 생각하면서 오해가 발생한 거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말리려고 호텔에 따라갔던 아들 시니치를 미노루는 죽이면서 결국 폭주해 자신의 어머니마저 탐하다가 경찰에 잡히고 만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라 또 오셨네? 제가 왜 이 말을 왜 할까? 미노루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건 마사코가 의심하기 3달 전인 지난해 10월 무렵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아이가 시작이었는데 강의를 빼먹고 자신과 커피나 한잔 하자던 이야기가 결국 잠자리까지 갔고 살인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미노루는 예전부터 자신은 남들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런 짓을 했단 걸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데 미노루는 이제 한번 살인의 맛을 안 이후로는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다음 날 미노루는 학교에 가지 않아요.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저 열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둘러대고 말았는데
그때 TV에서 미노루가 죽인 살인 사건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미노루는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자신이 벌인 사건이 나오는 걸 보고선 묘한 흥분감과 희열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겨울 방학이 되면서 미노루는 이유 없이 거리를 걷는 일이 많아졌다고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주쿠에 있는 게임 센터에서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접근하는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되고, 미노루는 다시 한번 이 소녀라면 내가 사랑할 수도 있겠는걸 이란 생각을 하게 돼요. 미노루는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후 시이 돌아설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범행 이후에 무언가 달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건데, 고민 끝에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도려냅니다. 마사코는 언제부턴가 아들의 태도가 이상해졌다는 걸 느꼈고,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생긴 게 아닌가 했었는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종종 아들 방을 뒤지곤 했다고 나오거든요. 헌데 이제 대학 조교수인 남편이 이제 아들도 대학생이고 성인인데 그런 짓은 하지 말라 해서 참고 있었는데, 결국 마사코는 아들 방 쓰레기통에서 비닐에 쌓여진 검붉은 무엇인가를 발견한 거죠. 근데 그것이 돼지의 피인지 닭의 피인지는 모르지만 비릿한 피내음만은 분명했음을 마사코는 느끼게 됩니다. 지난 2월 초순쯤 마사코는 처음으로 내 아들이 범죄자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이듬해 사내 아이를 낳고 연달아서 딸아이를 낳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단독주택에서 그동안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내는, 한마디로 평범한 전원주부였다고 스스로도 생각했는데, 우연히 아들방 쓰레기통에서 검붉은 액체가 든 비닐봉투를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 아들의 쓰레기통에서 그것을 발견한 마사코는 남편과 이거를 의논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들 방을 뒤지지 말란 이야기를 어긴 게 들킬까 싶어서 혼자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TV에서 작년에 발생한 살인사건과 유사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번에 발견된 여성의 경우는 신체 부위 일부가 도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마사코는 그 뉴스를 본 이후 잠을 청하지 못해요. 뉴스의 내용과 함께 아들의 방에서 본 그것이 계속 이제 오버랩이 되기 때문인데, 이후에 범인이 체포되면 가족들과 함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마사코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뉴스에서는 살해된 여성이 1월 4일에 죽은 걸로 확인된다 하는데, 마사코는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때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사코는 온갖 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들어와서는 이 집안에 살인마가 있다 하면서 고함치기도 하고, 막 창문으로 막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꿈을 꾸기도 해요. 하지만 뉴스가 나온 이후에도 일상은 변함이 없었고, 불안한 건 마사코 혼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인차 다시 한번 아들 방을 뒤져봐야겠다 생각하게 되는데, 아들은 겨울방학이 시작된 이후로 방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한번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뒤져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에는 막 종종 비디오 등을 빌려와서 보고 남은 게 방에 어질러져 있기도 했었고, 새로운 만화책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상할이 많지 깔끔하고 평소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돈된 방의 모습이었어요. 어느덧 미노루는 다음 타겟을 찾아서 밤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봉기의 어느 술집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호텔까지 여성을 끌어들인 미노루는 범행 전에 가방에서 카메라와 삼각대를 꺼내 설치를 해요. 그리고는 2시간짜리 테이프가 작동하는 걸 확인하고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미노루는 자신이 촬영한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즐기던 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미노루의 어머니는 일찍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친구들 어머니에 비해서는 젊었고, 어릴 때 미노루는 그런 어머니가 좀 자랑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딱 깨닫게 되는 게, 자신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노루는 당연하다는 듯이 거리를 나갑니다. 그리고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는 외출할 때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녀요.
요즘 들어서 어머니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날 미노루는 집에 있는 차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을 태우고선 요코하마로 향하는 걸 성공하게 돼요. 미노루는 그날 아침까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고 그녀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뉴스에서는 세 번째 살해당한 여성의 소식이 나오고 있었고, 저 일은 우리 가족과 연관이 없어 라고 되뇌우고 있었지만, 마사코의 눈은 자연스럽게 아들의 방 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밤 아들은 집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형사 히구치는 세 차례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알아낸 사실이라고는 한 달 간격으로 살인이 발생했다는 것 정도였지만, 장소와 요일은 불규칙하였기에 딱히 알아낸 게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히구치는 평일 새벽에 범행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 걸 봐서는 범인은 출근 시간에 엄격하지 않은 직장인이거나 혹은 학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행이 요코하마인 것으로 보아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 차로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지게 돼요. 마사코는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을 뽑아서 샅샅이 읽기 시작해요. 기사 속 내용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한 범행이었는데, 그 중에 애매한 목격담도 몇 가지 있는 걸 찾게 됩니다. 그 내용은 30세 전후로 보이는 중키의 남성이란 것과 세 번째 사건 때 흰색 세단을 타고 있었다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마사코는 그 애가 어른스럽긴 해도 30세 이상으로는 보일 리가 없을 거고, 타는 차가 흰색이긴 하지만 세단은 아니니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사코는 세단이란 단어의 뜻을 몰랐어요. 원래 남편이 타는 차를 최근 아들이 종종 몰고 나갔는데, 분명 차의 이름은 코롤라였고 세단은 아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코롤라는 도요다에서 생산하는 세단형 자동차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히구치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근처에 위치한 술집을 돌면서 당시 목격자가 있을지 탐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술집 바텐더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살해된 여성이 이야기를 나눈 남성의 인상착의에 관한 것이었는데, 나이는 대략 30대 정도였고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던 게 기억에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히구치는 대학원생이면 20대 중반일 텐데 30대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되묻는데, 바텐더는 재수를 하거나 유급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정도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모두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 뭐가 중요하겠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듯 이름이 가모 뭐라고 했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들은 히구치는 가모우는 흔한 성씨가 아니니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마사코의 집에 웬 경찰이 방문해서는 흰색 코롤라를 가지고 계시냐 라며 물어봐요. 순간 몸이 휘청하면서 걱정했던 그 사건이구나 라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경찰은 흰색 차가 있는 집을 조사할 뿐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단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평소 차는 누가 이용하는지와 그들의 근무지 등을 회란판에 적어달라 하는데, 마사코는 엉터리로 적으려고 하다가 경찰이 그 정도도 모를까 싶어서 남편과 아이들의 근무지와 학교를 적어내요. 경찰은 그것을 보고서는 남편분은 근처 대학에서 근무하시고 아드님은 그 학교 학생으로 계시는군요 라면서 돌아갔는데, 마사코는 진짜 경찰이 그냥 방문한 건지 아니면 무언가 알고 온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평소와 달리 아들 방을 결국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방 안에서 황급히 무언가를 숨기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사코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문을 열게 되는데, 방 안에서는 다급하게 엄마 들어오지 마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마사코는 아들 손에 감추듯 들려있는 비디오 테이프와 TV 화면에 외부 2라고 적혀있는 글자를 보고 말아요. 마사코는 이제 순간 무어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이내 아들은 나가라니까 라며 소리치고는 방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피 묻은 비닐봉지며 범인이 타고 다닌 흰색 자동차, 그리고 몰래 보던 비디오 테이프,
그날 밤 마사코는 지금껏 자기가 망상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향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마사코는 우연히 뒷마당 흙이 평소와 달리 헤집어져 있는 걸 보게 되고 의아하게 생각해서 파보게 되는데, 모든 것의 시작이기도 한 검은 비닐봉지가 또 하나 묻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조심스레 그 안을 열어보게 돼요. 마사코는 자신의 눈으로 명백한 증거를 보고 맙니다. 열어본 검은 봉지 안에 든 것이 지금껏 살해당한 여성의 일부라는 게 분명했지만, 혹시나 이것을 가족들 앞에서 공개하게 되면 아들이 폭력적으로 변할까 시이 말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경찰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28일 날 저녁, 아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 밖에 나서는 걸 마사코는 보게 되고, 어딜 가냐는 질문에 엄마는 모르는 친구야 라며 아들은 대답합니다. 그 말에 마사코는 오늘은 몰래 아들의 뒤를 쫓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노루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술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말을 건넸고 같이 근처 호텔로 향하게 돼요. 미노루는 당황스러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여성이 반항을 한 것도 있었지만, 그때 방해꾼이 호텔 방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미노루는 어찌된 일인지 머릿속이 의문뿐이었어요. 미노루는 그 방해꾼을 칼로 찌르고 호텔을 벗어나면서도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거는 자신이 지금껏 벌인 일이 모두 발각되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신경 쓰진 않았지만 마당에서 사라진 2개의 비닐봉투며 방 안에 놔둔 비디오 카메라의 위치가 묘하게 달랐던 것들이 이제서야 모든 게 매듭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미노루는 이제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집에 계실 어머니를 떠올리게 돼요. 마사코는 아들 뒤를 뒤쫓다 어느 호텔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마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죽은 시신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불길한 마음에 다가가 보니 그것은 싸늘한 주검이 된 자신의 아들이었는데, 마사코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열하게 되고 히구치는 그 모습을 보고선 범인으로 추정되는 죽은 남성의 어머니인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멍한 눈동자의 마사코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히구치는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는데, 가모우라고 적힌 명패 앞에서 마사코가 겨우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히구치는 얼마 후에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되고 순간 예사롭지 않다 느껴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그곳에선 어느 중년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로 보이는 노인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죽인 후에 그것을 탐하고 있는 기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집에 도착한 마사코는 허탈한 눈동자로 그것을 바라보며 말을 잃고 말아요. 자, 에필로그인데 가모 미노루라는 사람이 체포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 곁에는 이제 허탈하게 바라보는 마사코와 이제 미노루에게 살해된 듯 보이는 시신이 같이 있는데, 경찰은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선 미노루에게 이게 당신 짓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 이야기하게 되고 이후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